안녕하십니까. 이제 경비업법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법령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하게 한번쯤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틀릴 확률이 좀 적습니다. 다른 과목처럼 문제를 좀 눈에 익힌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은 조문, 조항 전체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먼저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좀 더 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경비업법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숫자 하나 모르면은 이 문제는 아예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그리고 5년 이상인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숫자의 합을 묻는 문제가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경비업법상의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게 있죠. 경비업법에서 벌칙의 형량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기에 1, 2, 3, 4번의 벌칙의 형량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 하나가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어떤 응시자의 그 변별력을 한 번쯤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답은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경비 업무에 저해하는 쟁의 행위를 했을 때가 벌칙의 형량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사실은 이런 모의고사 출제에서는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군인사법, 도급을 의뢰받았다는 얘기, 특수경비업자,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라도 모르게 되면은 이거는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랐을 때의 이런 문제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경비업법 제1회 모의고사, 1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앞부분에 벌써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뒤에 문제 풀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다른 문제들은 별 게 없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의 업무에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에서 봤던 것들이고요. 경비업법에서 선임과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건데, 요 1번 같은 경우는 100인까지는 몇 명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기출문제에서 보셨을 거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가 이런 보기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100인, 20일 이내에 100인 이하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서 정답 또는 오답이 되는 그런 보기였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생소한 보기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창원경찰법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이것도 보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7번 문제도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 4시간 이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요.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경비업법 관련된 문제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앞부분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면서 수험생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인데요. 소방은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나 사실 문제 자체가 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기와 정답이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업법과 공부 방법을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면은
이제 겹치는 문제들 또는 내가 맞추는 문제들, 내가 맞췄던 문제들은 이제 넘어가시는 거고 틀렸던 문제, 새로운 문제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A급, B급, C급 화재에 소화 적응성이 있는 불말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급 화재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고 있는 화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적절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이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이게 1년이 아니라 이게 1년보다 더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맞는데 보기 4번 요 조항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관리자의 선임 뭐 이런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요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은 문제를 맞추는데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P형, R형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이 문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문제인데 자, 여기 정답은 이제 R형 수신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보 설비에 관련된 문제는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자, 직선 부분의 길이가 23m인데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자, 5개다. 이거는 간단하게 나누기 정도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를 동시에 풀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소방학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 모의고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경비업법입니다. 자, 경비업상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비업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 15일 이내에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 자,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문제를 자, 하나만 알면은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요. 자, 뭐 경비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무엇입니까?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견고하고 안전하다, 경보 시설을 갖춘 거다 했는데 영상 녹화 시설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 이게 한 번쯤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대충 했는지 아니면 꼼꼼하게 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죠. 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요. 자, 경비업법상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 기준에 관한 다음 표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이런 게 문제가 이제 어렵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자, 근데 이거 저도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사람이지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럴 때 1차 위반은 2차 위반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아무래도 처벌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럴 때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위반 이상이 여기가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죠. 이게 니은 디귿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 기출문제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자, 청원경찰 임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체중에 관련된 것은 이제 없어졌죠. 자, 이런 것들은 요새 이 체중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뭐 아주 뭐 그 병역 그 신체 검사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조건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은 정답이 저렇고요. 자, 다른 것들도 청원경찰까지 해서 뭐 비슷비슷하게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소방학인데요. 자,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자,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소방관서장, 자, 소방서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것들도 비슷해요. 뭐 소화약제, 액화천연가스, 자, 그다음에 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거 다 똑같죠. 자, 그리고 이런 거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알기만 하면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자, 능력 단위, 자, 그다음에 자동안전 탐지 설비, 아까 전에 문제도 비슷한 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감지기의 종류 같은 거요. 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회 모의고사인데요. 3회 모의고사도 현재 이런 게 있죠. 자, 경비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자, 얼마나 보존해야 되는가? 여기 정답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문서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보관하는 게 맞는데 자, 이럴 때도 한 번쯤은 이게 문서 보관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도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의 난이도죠. 자,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 허가증을 첨부해서 자, 지방경찰청 소속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관할하는 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중간쯤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며칠 이내 요거만 알게 되면 일단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죠. 자, 다른 것들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죠. 자, 경비업자에게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죠. 자, 복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는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그 보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경미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금방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경비지독사의 결격 사유, 그다음에 몇 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아까도 나왔었죠. 자,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회차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제 3회 모의고사 소방학인데, 자, 이거 이제 안전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 했는데 이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취소된 사람이죠. 자, 이건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소화의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기출문제 설명할 때 말씀드린 요런 그 외국어로 표현된 개념들은 알아두시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전기 방지, 화재 안정 성능 기준, 그다음에 연소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 무슨 종류에 해당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용어의 정리로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 부속 건축물이란 자, 주된 건축물과 결합된 주된 용도가 아니죠. 자, 부속 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된 건축물에 자, 붙어 있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부속이라는 거는 주된 용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요런 그 단어 하나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풀어보시면은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 3회차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보셨는데 자, 경비업법이나 소방학은 그 앞에 기출문제하고 문제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개 정도, 많으면 4-5개 정도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 같은 것을 점검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그 빈틈없이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